외적. 벡터의 외적 개념을 배움으로써 이 벡터의 외적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벡터의 외적은 A 벡터, 외적 B 벡터. 요 값 자체는 이거 자체는 어떤 벡터와 요 벡터에 있어서 이게 A 벡터, B 벡터. 이 사이각이 어떻게 되는 간에 이 벡터의 이 결과 자체가 이렇게 요 A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인 이와 같은 어떤 제3의 방향 벡터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벡터 크기를 알면, 요 벡터 크기를 알면은 이 벡터 방향을 알면은 A 벡터와 B 벡터가 만드는 이 평면의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가령 A 벡터와 B 벡터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A1, A 벡터가 A1, B1, C1, B 벡터가 A2, B2, C2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리로 가는 벡터는 E1, E2, E3가 돼서 이렇게 요 벡터가 형성이 되죠. 요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놔두겠습니다. 요리로 쓰도록 하죠. B1, C2, 마이너스 B2, C1, 이 벡터는 이렇게 A1, 마이너스 A1, C2, 마이너스 A2, C1, A1, B2, 마이너스 A2, B1. 이와 같은 방향이 생기는데 이거를 그냥 ABC라고 합시다. 적기 쉽게 이것을 A, B, C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벡터는 지난 시간에 평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렸듯이 이 평면은 AX1,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콜 제로라는 이와 같은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을 알므로써 이와 같이 외적을 구하는 것을 간략하게 자기가 구할 수 있다면은 두 직선 벡터가 만드는 평면의 식도 아주 단순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이거 자체가. 두 번째는 이 A 벡터, 외적 B 벡터가 이것의 크기 자체를 구하면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의 사인 시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것의 의미는 이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이게 말 A 벡터, B 벡터라고 얘기한다면 B 벡터 크기의 사인 시타는 바로 요것의 크기가 되는 거죠. 요것의 크기가. 그러니까 B 벡터의 사인 시타의 크기 자체는 요 사이각이 시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의 크기와 이것의 크기의 곱이라는 얘기는 이 벡터 크기와 요 벡터 크기를 이렇게 각각의 변으로 하는 이게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넓이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벡터의 내적을 이와 같이 자기가 규명할 수 있다면은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의 넓이가 아주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적을 할 때도 A, 내적 B 이걸 할 때도 절대값 A, 절대값 B 벡터의 코사인 시타 또는 이 각각의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 이것을 A1, B1, C1 이게 A2, B2, C2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결과 자체가 A1, A2, B1, B2, C1, C2가 이렇게 형성되듯이 요것도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서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대체가 가능한 형태라는 얘기죠. 대체가 가능한 형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게 평면이 있고, 어떤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각이 이렇게 굽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각시타를 이룬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반대로 그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은 이 평면과 이 평면은 식이 형성될 때 여기에서 직교하는 이와 같은 벡터와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직교하는 이렇게 벡터가 이 벡터에 의해서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벡터에 의해서. 그러면 요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이 만나는 이 교선은 이 평면의 이 법선 벡터하고도 직교하고 이 알파 평면의 법선 벡터, 이게 법선 벡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법선 벡터하고도 수직하는 거죠, 이게. 둘 다 직교하는 거죠. 요 교선 자체가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요거를 A 벡터, 요걸 B 벡터로 한다면 A 벡터와 B 벡터의 실질적인 외적을 구하게 되면은 바로 요 이 교선 벡터의 방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실제 문제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역시. 네 번째, 우리가 점과 직선의 거리라든가 점과 직선식의 직선과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든가 지난 시간에 한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같은 거는 이게 공식으로 간략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과 직선, 이렇게 꼬인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죠. 이와 같이 지나갈 때 이 직선과 이 직선, 뭐 이것도 A 직선과 B 직선이라 합시다. 이거 AB 벡터를 하나면은 또 뭐지? A 직선과 B 직선을 한다면 이 두 직선 사이에 최단 거리. 이 최단 거리에 대한 이거의 공식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의 공식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고 지난 시간 한 2시간 정도의 그 외적을 배운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 역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최단 거리 역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먼저 이 직선과 요 직선의 최단 거리는 이 직선과도 수직이고 요 직선과도 수직인 이와 같은 벡터,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만 이게 최단 거리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방향은 이 직선에도 수직이 되고 이 직선에도 수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요 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키면은 이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에 있어서 각각 직교하는
내적의 내적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적 벡터가. 그러니까 이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벡터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각 자체를. 그러면 요 벡터의 방향을 쉽게 구할 수 있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앞에서 구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되면은 이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되면은 요 벡터가 구해지는데 이 벡터를 요 직선상의 어떤 점과 연관을 맺어서 이와 같은 평면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평면을 만들게 되면은 이 평면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인데 이 평면의 특징은 이거를 포함하면서 이 직선과 평행한 상태죠. 이 직선과 결과적으로 이것은 평행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은 이렇게 모든 직선은 이것과 수직인데 이 직선이 이 벡터와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은 이 평면상에 평행하게 나란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적당한 점에서 어느 점에서든지 그냥 이 평면과의 거리식을 구하면 이 직선과 요 직선의 최단 거리가 구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실은 이와 같은 개념을 모르고 쫓아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통 스칼라 삼중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칼라 삼중적. 이게 뭔가 하면은 A 벡터, 내적 B 벡터, 외적 C 벡터.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가, 이 이름 자체는 이런 거죠. 세 벡터가 이것도 곱이고 이것도 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세 벡터가 곱의 형태로 연산된 스칼라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가? 이것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여기 B 벡터가 있고 이게 C 벡터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것도 B 벡터, C 벡터 이렇게 조금 크게 이렇게. 그러면은 B 벡터와 C 벡터를 외적을 하면은 B 벡터와도 직교하고 C 벡터와도 직교하는 이와 같은 제3의 벡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론 A 벡터는 이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A 벡터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A 벡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식 자체가, 요 식 자체를 좀 더 쫓아가면 이것은 A 벡터 크기에 B 외적 C 벡터 크기에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최종 연산 자체가 이게 내적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B 내적 C는 B 벡터의 크기에 C 벡터 크기에 사인 시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것은 B 벡터와 C 벡터에 있어서 이 평행사변형,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룬 이것의 넓이가 될 테고, 이것과 이 벡터, 요 벡터와 요 자체는 B 벡터와 C 벡터의 크기가 되지만은 B 벡터와 C 벡터의 내적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근데 A 벡터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A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요 크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A 벡터의 코사인 시타 이렇게. 요 각이 말 시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여기에 곱해진 거죠, 이게.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이 값이 곱해진 겁니다. 이 값이.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와 같은 평행사변에서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평행사변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평행사변을 만들면은 이렇게 이런 식의 이 평행 육면체 부피식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밑넓이 곱하기 이 값 자체가 요소 요까지 이르는 요 값의 크기 자체는 이것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이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행 육면체 부피식이 나오게 됩니다. 외적에 관한 성질에 의해서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칼라 3중적이 있으면은 벡터 3중적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벡터 6번째. 벡터 3중적. 뭐 이름만 들어도 세 벡터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어떤 벡터라는 얘기죠. 이거의 표시 자체는 A, 외적 B, 외적 C, 뭐 이렇게. 이것을 표현을 하면은 요 벡터가 A 벡터, B 벡터가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 벡터와 요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적 벡터는 여기에 수직인 이런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앞에서 배웠듯이 이런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벡터가 요 벡터에 대해서 다시 C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C 벡터가 뭐 이렇게 이 그림으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만들어진다면은 이 A 벡터, B 벡터 내적에 대한 C 벡터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직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이런 식의 벡터가 나타난다 이제. 이게 바로 A 벡터, B 벡터 외적의 C 벡터 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벡터는 여기에도 수직이고 여기에도 수직인 형태죠 이게. 어디서 나니까 요 벡터로 만들어진 요 벡터 그 삼중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금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식을 하나 더 해봅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평면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요 형태가 왔다 갔다 하길래 한번 이것도 쫓아가 봤습니다. 요런 벡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거를 A 벡터라 합시다. 그리고 이 평면식이 있으면은 저절로 이 평면에 직교하는 요 벡터를 알 수 있죠. 이거를 B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은 이렇게 여기에도 수직이고 여기에도 수직인 이와 같은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벡터가. 요 벡터는 여기에도 수직이고 여기에도 수직인 거죠. 이거를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벡터에다가 다시 B 벡터를 하면은 지금 요 벡터는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관계죠. 이렇게. 이러한 평면, 이것이 이 삼각형이 만드는 이 평면에 대해서 양쪽 다 수직인 상태죠. 그러니까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 상태예요. 거기다가 B 벡터를 다시 직교를 시키면은 요 벡터의 수직이고 요 벡터의 수직인
선을 구하면 바로 여기 이와 같은 벡터의 방향이 나오죠. 이런 벡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를 O, A, B, C라고 한다면 이것이 OB 벡터 형태가 나온다. OB 벡터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일종의 A 벡터 해석을 한다면 A 벡터가 알파 평면에 대한 정사형 방향의 벡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벡터의 외적이라는 성격을 확실하게 규명을 하면은 만일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 벡터에서 가끔씩 출몰하는 난제들을 상당히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모두 다 망라하지 않았는가? 여기 스칼라 삼중적이라든가 벡터 삼중적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 내지는 2학년 학생들이 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강의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